왜 우리는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새해 다짐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가 또 실패하고, 월급날엔 충동구매를 하고, 심지어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까지 명백히 잘못된 길을 또다시 가곤 했죠. 이게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뇌의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뇌에 숨겨진 버그를 파헤치고 이 끝없는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철학자 헤겔의 이 말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정말 좀 냉소적이죠.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 진실인지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왔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무려 130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정확히 아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 동장군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둘 다 역사를 바꾼 재앙적인 패배였습니다. 역사의 교훈이 얼마나 완벽하게 무시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패턴이 비단 전쟁터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경제시장을 보세요. 이번에는 달라라는 근거 없는 믿음. 이게 수백 년에 걸쳐서 튤립 투기부터 닷컴 버블까지 계속해서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모든 나무를 베어버려서 결국 문명 전체가 붕괴했던 저 이스터 섬의 비극.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의 축소판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궁금해지죠? 아니, 다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역사를 공부 안 해서? 답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 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의지나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 뇌가 가진 뭐랄까 설계상의 결함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를 자꾸만 같은 실수로 이끄는 뇌의 4가지 치명적인 버그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아주 똑똑하지만 몇 가지 버그가 깔린 운영체제 같은 거죠. 생존에는 최적화됐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자꾸 오류를 일으키는 그런 운영체제예요. 자, 바로 이게 우리 뇌의 스펙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에너지를 아끼려다가 큰 실수를 하고, 쾌락을 쫓다가 중독되고, 또 자존심 지키려다가 교훈은 못 얻고, 결정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해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죠.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버그,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이걸 뇌의 에너지 절약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옛날 원시 시대에는 저 멀리서 맹수 같은 게 나타나면 저게 뭘까? 분석할 시간 없이 바로 도망쳐야 했잖아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한 생존의 축복이었죠. 하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은요, 이게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망치는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이 함정에 쉽게 빠지는지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를 한번 보고 나면 실제 확률과 상관없이 비행기를 타는 게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고요. 어떤 주식 차트가 과거에 대박났던 거랑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섣부른 투자를 하기도 하죠. 또 원래 가격이 엄청 비쌌다는 걸 보면 지금 할인가가 엄청난 기회처럼 느껴지잖아요. 전부 이 휴리스틱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버그는 바로 도파민 회로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우리 뇌는요, 뭔가를 성공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이거 성공할지도 몰라 하는 그 기대감에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우리를 희망 고문, 그 덫에 가두는 거죠. 도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번을 잃다가도 딱 한 번 땄을 때 그 짜릿한 그 기억이 아니야, 다음엔 꼭 될 거야 라는 착각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보상, 이게 도파민을 그냥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계속 나쁜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세 번째 버그, 바로 우리의 자존심, 자아 편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아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한 명씩 살고 있어요. 이 변호사는 진실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의뢰인, 즉 나를 보호하는 게 유일한 목표죠. 그래서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딱 저지르면요,
내가 찔렸다고 인정하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행동을 바꾸는 대신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나빠. 이런 식으로요. 실패하면 그건 운이 없었거나 남 탓이고 성공하면 다 내 덕이죠. 심지어 일이 다 터지고 나면 아,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기억까지 조작해버려요. 이러니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버그입니다. 이건 좀 단순해요. 그냥 하드웨어의 한계입니다. 우리 뇌에 실시간 정보 처리 장치, 컴퓨터로 치면 램 같은 작업 기억의 용량이 생각보다 너무 작다는 거죠. 이 숫자를 보세요. 5에서 9.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사람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덩어리의 개수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적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 용량이 꽉 차버리면 뇌는 그냥 이성적인 사고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라도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뇌에 내장된 4가지 버그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이 본성과 싸우려고 애쓰는 대신 이 결함을 보완해줄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제발 의지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금방 닳아 없어지는 한정된 자원일 뿐입니다. 의지력으로 버티겠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실수를 낳을 뿐이에요. 우리는 본능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에 본능을 인정하고 그 본능이 일으키는 실수를 딱 막아줄 도구, 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진짜 강력한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이 헐트 점검입니다. H. 배고플 때 hungry, A. 화났을 때 angry, L. 외로울 때 lonely, T. 피곤할 때 tired. 이 4가지 상태일 때는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우리 뇌 부위가 거의 꺼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이럴 땐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마세요. 일단 멈추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뇌를 위한 필수 소프트웨어 패치들이 있습니다. 작업 기억의 한계를 보완해줄 체크리스트, 충동적인 결정을 막아주는 24시간 규칙, 기억 조작을 막는 실패 기록장, 그리고 도파민의 유혹과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에 그 원천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환경 통제까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지력을 지켜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칙이 비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 전체로 확장해 볼 수 있죠. 특히 리더 한 사람의 실수는 사회 전체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뇌가 가진 결함을 막아줄 사회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중요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리더가 자기 말에 무조건 네 맞습니다 하는 예스맨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으면 결국 집단 사고에 빠져서 재앙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허점을 찾아내는 레드팀이나 악마의 변호인 같은 장치를 둔다면 어떨까요? 리더의 편향을 막고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이런 시스템을 사회에 요구하고 또 지지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고 리더의 직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실수를 용감하게 지적하는 목소리를 보호해야 하죠. 위대한 영웅 한 사람의 인격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촘촘한 시스템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실수를 아예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실수를 실패로만 여기지 말고 더 나은 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로 삼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만들 시스템은 무엇인가요?